오늘 활동을 위해 탁구 라켓, 탁구대, 탁구공, 탁구화 또는 실내화, 그리고 접시콘, 팀조끼, 점수판, 초시계를 준비해주세요. 활동지는 학교체육진흥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늘은 더 즐겁고 더 공정한 탁구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심판이 되었을 때입니다. 대회 경기 대진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경기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며 정확한 심판 시그널과 상황별 대처 방법을 통해 공정한 판정의 기준을 배워봅니다. 감독과 코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기를 분석하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 경기 중 선수에게 힘이 될 피드백을 전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선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 있는 플레이를 펼치기 위해 기본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고 경기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멘탈 관리 방법을 함께 익혔고 함께 소통하며 개선점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탁구 축제를 열기 위한 사전 배움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도 풀고 탁구에 필요한 체력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볼까요? 제목은 숨은 리더를 찾아라! 활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술래가 동그랗게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팀원을 이끄는 숨은 리더를 찾아내면 됩니다. 리더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그동안 배웠던 탁구 스윙 동작,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심판 시그널 동작을 선보일 거예요. 팀원들은 술래 몰래 리더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가 활용할 심판의 3가지 핵심 수신호만 얼른 익혀볼까요? 첫 번째는 득점, 포인트 신호입니다. 득점한 선수 쪽으로 팔을 들어 니은자 모양을 만들고 주먹을 쥐어주세요. 누가 점수를 땄는지 모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렛 신호입니다. 서브할 때 공이 네트에 맞고 상대편 코트에 들어간 경우 주로 선언됩니다. 렛이 선언되면 그 랠리의 포인트는 무효가 되며 직전의 상황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펴고 저여하듯이 위로 번쩍 들어 보이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교대 신호입니다. 이번엔 서비스를 할 선수를 향해 팔과 손바닥을 쭉 펴서 지목해주세요. 이제 내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숨은 리더를 찾아라! 몸풀기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접시콘과 개인 라켓을 하나씩 들고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서로 간격을 충분히 두고 넓게 원형으로 서서 각자 발 앞에 접시콘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접시콘 뒤쪽으로 약 3m 떨어진 위치에 라켓을 내려놓아 주세요. 이제 중요한 역할을 정해볼게요. 리더와 술래 역할입니다. 먼저 술래를 해보고 싶은 학생은 손을 들어주세요. 정해지면 술래는 조끼를 입고 잠시 눈을 감고 뒤돌아서 대기합니다. 그동안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팀을 이끌 리더가 되고 싶은 친구는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리더는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술래는 가운데로 들어와 주세요. 이제 바로 게임 시작입니다. 리더는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으로 시작해보세요. 나머지 친구들은 리더의 동작을 술래에게 들키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술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누가 이 동작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술래가 누군지 맞춰보려 하고 있네요. 너지! 결과는 땡!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탁구 기본 동작도 활용해보세요. 포핸드 드라이브 스윙, 백핸드 쇼트 스윙, 푸시 스윙. 이번엔 확신이 드나봐요. 자신있게 걸어가서 너지? 드디어 정답이네요. 술래가 리더를 찾았을 때는 술래를 제외한 전체 학생이 사이드 스텝 왕복 10번 하고 자리에 앉아요. 가장 늦게 한 학생은 다음 술래로 당첨. 심판의 3가지 수신호도 자연스럽게 섞어봐도 좋아요. 규칙 정리. 술래에게는 3분의 시간과 단 3번의 지목 기회만 주어집니다.
새로운 순례가 정해지면 다시 눈을 감고 뒤돌아서 대기. 그리고 또 한 명의 새로운 리더를 조용히 선정하면 됩니다.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는 오늘 함께 움직인 친구들을 향해 서로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심판의 눈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경기 규칙에 대해 3가지 장면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주보고 선 두 선수 인사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서브권을 결정합니다. 심판은 해당 선수를 향해 서브권이 있음을 핸드 시그널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규칙 하나. 서비스는 한 선수당 2번씩 번갈아가며 진행됩니다. 규칙 2. 탁구는 11점을 먼저 획득한 선수가 한 게임을 승리합니다. 규칙 3. 듀스. 오른쪽 학생 선수의 득점으로 10대 10의 상황이 되었어요. 심판이 오른손을 들어 듀스를 선언하네요. 이때부터는 반드시 2점 차가 나야 게임이 끝나고 서비스도 한 점마다 교대됩니다. 2연속 득점을 한 왼쪽 선수가 12대 10으로 승리합니다. 두 선수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손히 인사하며 경기 종료. 서비스 토스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권을 가진 왼쪽 선수의 토스 동작에 주목해주세요. 기억하자 서비스 규칙 하나. 더 이상 주먹 쥐고 토스는 안 됩니다. 공이 상대에게 보이도록 반드시 손바닥을 펴고 오목한 지점에 공을 올려두어야 해요. 서비스 규칙 2. 탁구대 엔드라인 바깥쪽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규칙 3. 16cm 이상 공을 띄워주세요. 탁구 서비스는 공에 인위적으로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최소 16cm 이상 수직으로 토스해야 해요. 서비스 규칙 넷. 서비스 시 네코트 바로 앞쪽에 바운드 한 번, 그리고 상대 테이블에 바운드 한 번, 총 2번 바운드 되어야 서브 성공입니다. 세 번째 장면, 서비스 코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대1 단식 경기에서는 2대2 복식 경기와 다르게 서비스를 넣는 선수의 위치도 상대 코트에 공이 바운드되는 위치도 제약이 없어요. 다음 오른손잡이 선수의 서브를 넣는 위치와 공의 이동 경로에 주목해주세요. 포어 사이드에서 대각선으로 포핸드 서브, 포어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포핸드 서브, 포어 사이드에서 대각선으로 백핸드 서브, 포어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백핸드 서브, 백사이드 대각선으로 백핸드 서브, 백사이드 직선으로 백핸드 서브, 백사이드 대각선으로 포핸드 서브, 백사이드에서 직선으로 포핸드 서브. 우리 모두 핵심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선수가 되어보아요. 자, 이번에는 심판도 헷갈리기 쉬운 탁구 규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논란이 많은 엣지볼 상황입니다. 공이 테이블 모서리에 맞았을 때 이게 득점일까요? 실점일까요? 정답은 공이 튀는 방향에 있습니다. 경기 중 탁구 상판의 모서리를 맞고 공이 대각 위로 굴절되는 경우는 엣지로 인정이 됩니다. 엔드라인을 모서리에 맞고 대각 위로 굴절되거나 사이드라인 모서리에 맞고 대각 위로 굴절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탁구 테이블 옆면을 맞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이드볼의 경우는 엣지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점. 두 번째, 서비스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서비스 폴트 3가지입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즉시 실점이니 조심해야 해요. 서브를 넣으려고 토스했는데 헛스윙을 해서 공을 못 맞췄을 때, 서브한 공이 네트에 맞고 네 쪽 코트에 떨어졌을 때, 서브한 공이 네트에 맞고 바로 테이블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세 번째, 심판이 렛을 선언하며 실점이 아닌 이전의 상황을 무효 처리하고 다시 서브를 넣을 기회가 주어지는 3가지 경우를 소개합니다. 서브 시 네트 맞고 상대편 코트로 공이 똑 떨어진다면 렛! 상대가 리시브를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서브를 넣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렛! 경기 중 경기장 밖에서 들어온 공으로 인해 경기 결과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렛! 네 번째, 이번엔 선수의 신체나 장비가 경기 도구에 닿는 반칙 상황들이에요. 열정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드릴 때가 있죠. 짧게 넘어온 공을 치려다가 경기 중에 라켓이나 옷, 신체 일부가 네트나 지주대를 건드리면 바로
실점입니다. 프리핸드로 테이블을 짚고 공을 치면 실점. 마지막 5번째, 랠리 도중 공이 네트에 맞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아까 서비스 때는 렛이라고 했죠? 하지만 랠리 중에는 다릅니다. 랠리 중에 네트를 맞고 넘어가서 상대 코트에 떨어지면 이건 정당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득점은 했지만 운이 좋았던 상황이죠. 이때는 상대방을 향해 가벼운 목례나 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현해주는 것이 탁구의 아름다운 예절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를 존중하는 멋진 경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는 심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내가 바로 심판. 될 준비가 되셨나요? 고! 고! 심판은 경기 시작 전 점수판을 0대 0으로 맞추고 경기를 뛰는 두 선수의 라켓과 러버를 검사한 후 선수 서로가 라켓을 교환하여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를 시작을 알리는 상호 인사를 주도하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서브권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서브권을 획득한 선수에게 공을 건네주고 서버를 가리키는 핸드 시그널과 함께 0대 0으로 경기를 시작하는다는 멘트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김탁구 투 서브, 러브 올. 랠리 진행과 점수 관리 장면입니다. 4대 1에서 4대 2로 점수판이 넘어가네요. 심판은 핸드 시그널을 통해 한 번 더 득점을 알립니다. 이어서 심판은 서비스 차례가 오른쪽 선수임을 알리는 핸드 시그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 선수의 점수 합이 6점이 되었습니다. 탁구에서는 매 6점마다 땀을 닦을 수 있는 짧은 휴식 시간 타월링 타임이 있습니다. 이때 심판은 점수판을 좌우로 살짝 돌려 관중석과 코치석의 점수를 명확히 보여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돌발 상황입니다. 점수는 어느새 8대 10. 긴박한 게임 포인트 상황. 갑자기 옆 코트에서 공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주심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대처하세요. 손을 번쩍 들고 렛. 경기를 중단시킨 후 안정을 위해 점수를 다시 콜합니다. 10대 8. 재개된 랠리. 경기 결과는 게임 포인트를 맞이했던 선수의 득점 성공. 드디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심판은 점수판을 넘기고 승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힘차게 선언합니다. 11대 8. 게임 2 박탁구. 어떤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이 되어보세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대항전에서는 탁구 종목 단체전 경기가 있지만 프로탁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투어 대회는 단체전 경기 없이 개인전 중심으로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랭킹 상위권의 프로탁구 선수들이 참가하는 WTT 투어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에서는 예선은 리그전, 결선은 토너먼트, 혼합 방식을 사용해요. 모두가 즐겁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축제를 위한 탁구 경기 방식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경기 중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심리 기술을 배우고 실천해 봅시다. 다음 경기 상황을 보시죠. 심판, 선수, 감독 및 코치진이 보이네요. 왼쪽 선수 기분 좋은 득점으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헛스윙, 연이은 실수로 실점의 늪에 빠졌을 때 다음 3가지 심리 기술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일정한 서브 루틴 구사하기. 두 번째, 호흡 조절하기. 세 번째, 긍정적 자화, 동작 집중형 자화 활용하기. 승리의 조력자, 감독 코치입니다. 선수의 플레이를 꿰뚫어보는 예리한 눈. 게임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승리를 도우며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적절한 타이밍의 타임아웃. 두 번째, 필요한 작전 지시. 세 번째, 따뜻한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 자, 결과는 아무도 몰라. 할 수 있어. 방금 실수한 거 생각하지 마. 다음 플레이 집중. 선수를 살리는 감독의 한마디. 이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 어떤 한마디로 선수를 살릴지 생각해 보세요. 노트북을 켜고 간단 대진표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볼까요?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대진표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봐요. 주소창에 다음 링크를 작성해 주세요. 먼저 대회명. 틈만 나면 탁구반 단식 경기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경기 방식 설정인데요. 여기서 스위스 시스템을 콕 체크합니다. 이 방식은 승리한 선수는 승리한 선수끼리, 패배한 선수는 패배한 선수끼리 계속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경기가 거듭될수록 나와 실력이 비슷한 선수를 만나 치열하고 공정한 명승부를 펼치게 만드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랍니다. 선수 명단 입력을 마치고 대진을 랜덤으로 섞어준 뒤 마지막으로 확정 버튼을 누르면 짜잔! 순식간에 우리 반의 완벽한 대진표가 완성됩니다. 경기 결과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고 다음 대진 상대가 누군지도 파악하기 쉬워요. 기획, 멘탈, 분석, 그리고 기록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최고의 탁구 전문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 잘 배웠으니 이제 실전에서 우리의 실력을 발휘해 볼까요? 함께 한 친구들과 둘러앉아 경기 리뷰를 해보세요.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좋았던 점 위주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정기 진행으로서 횟수를 그동안 진행하면서 어려웠지만 좋은 경험을 것 같고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아쉬웠던 점 위주로 나눠봐요. 맞아. 코트 배정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렸고 방송도 너무 적어서 집중력이 많이 빼졌어. 세연아가 어떤 거 같아? 나는 심판 판정 시그널이 너무 빨라서 집중력이 깨졌고 또 아까는 내가 항의를 좀 했었는데 좀 억울해서 억울하긴 해도 쓰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에 대해 나눠봐요. 그럼 나는 관중들 관리할 때 서브 안 할 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코트 운영할 때도 2번 정도씩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심판은 한 시간 할 때 2초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도현이 말한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끼리 상의해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의 활동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오는 우리만의 멋진 축제. 정식 경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회의 뼈대를 만드는 대회 운영진, 공정한 승부를 이끄는 심판, 승리의 조력자 감독 및 코치, 그리고 주인공인 단식 선수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들을 꼼꼼히 배워보았죠. 여러분들은 미션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선수, 감독, 심판, 트리플 롤마스터가 되기 위해 탁구 대회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도전해봐요.